자, W 크리에이터 강의에서 영상 제작자가 알려주는 제품, 촬영, 뭐 이런 세팅 촬영법인데요. 뭐 거창한 거는 아니고 제가 리뷰를 하기도 그렇고 제품 촬영을 뭐 따로 의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진부터 해갖고 오래됐죠. 사진 오래됐고 사진에서는 이제 가장 힘들 부분 중에 하나인 귀금속류도 좀 많이 촬영을 어쩌다 보니까 해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잡다한 경험들이 좀 많아졌고 영상도 다양한 분야에서 좀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있는 걸 사용해 뭐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는 장비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 장비를 그리고 영상 장비가 아닌 걸 끌어다가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그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좀 작게 컴팩트하게 기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심심할 때 계속 연구하는 편이에요. 뭐 조립했다 뺐다 하고 리그 장비 뺐다 하고 쓸데없는 거 막 만들고 옛날에 슬라이더 없을 땐 슬라이더 만들어 쓰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계속 니즈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중에 일부를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찾아본 장비 중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장비도 계시겠지만 그거보다도 나 이렇게 촬영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몰라서 촬영하시기가 힘든 그런 솔루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너무 채팅창을 여기다 놨나 봐요. 작은 모니터에다가. 네. 화면이 다 안 보이시네. PPT 하면 첫째 화면이 보이셔야 되는데 깨벨라님이죠? 깨발라님이 다른 분들은 다 보이시죠? 예, 깨블라님이 약간 화면이 왜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제 로고만 보이고 제 이름에는 요 화면 공유한 데서 아마 요 PPT 화면이 보이실 것 같아요. 잘 보이신다고 그러는데 이상한데요? 한번 나갔다 한번 다시 들어오시겠어요? 이 줌을 껐다가 음,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 잠깐 소개하자면은 저는 이제 치아 영상 공작소 대표로 있고요. 김포대에서 지금 유튜브 융합과가 새로 생겨서 거의 겸임 교수로 올해 초부터 이제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자몽의 파트너 강사로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딕이라고 한국 크리에이터 협회 쪽의 미디어 위원으로 좀 있고 디픽이라는 IT 매거진 온라인 매거진의 PD 및 에디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뭐 다이아TV나 뭐 이런 쪽에 다이아TV 좀 오랫동안 있었어요. 오랫동안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스톡 작가하고 라이브 서울 영상 작가 하고요. 뭐 그런 거 하면서 행안부에서 표창 좀 받은 것들이 있었고 뭐 군데 뭐 여러 가지 기업이랑 아니면 정부 지자체랑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도 뭐 여러 군데랑 협업을 해서 좀 하고 있었고요. 그런 영상 촬영 외에도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좀 오래 한 편인 것 같더라고요. 2004년도에 네이버 블로그를 거의 처음으로 해서 다음이랑 일도 했고 네이버랑 했고 그래서 그런 채널에 대한 좀 것도 많이 경험이 있어 갖고 겸사겸사 여러 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말씀들 하시는 N잡러 해갖고서 여러 개 일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 일만 가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회 나오면서는 이상하게. 그래서 카메라 쪽 일이랑 IT 쪽 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소니 라이브로 소니 카메라랑 그 라이브 세미나를 좀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연륜까지 될까나요? 예,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리뷰를 위한 제품 리뷰를 위해서 하시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자체적으로 이런 리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사진이나 이런 컨텐츠를 종종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했는데 이제는 이제 영상 쪽으로도 많이 유튜버나 이런 쪽으로 하시면서 뷰티를 하시더라도 아니면은 맛집 뭐 이런 리뷰를 하시던가 여행을 하시더라도 제품이나 아니면 현장을 좀 촬영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자기 얼굴을 촬영하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 촬영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 카메라를 갖고 있는데 내 카메라로 제품 찍으려면 초점이 계속 안 맞는 거죠.
예, 특히나 영상을 찍으려고 그러고 사진 찍으려고 그래도 초점이 계속 안 맞아요. 왜 초점이 안 맞을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왜냐하면은 뭐 카메라를 뭐 전문적으로 보시거나 스펙을 이렇게 보시거나 이러셨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도 조금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거를 좀 아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까 싶습니다. 그쵸? 초점 보통은 렌즈마다, 렌즈 교환식 카메라는 우리 말씀드리면 최단 초점 거리라는 스펙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가면은 초점을 못 잡아요. 근데 컴팩트 카메라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센서가 그 안쪽으로 가도 웬만한 데서는 진짜 가까운 데도 초점을 다 잡잖아요. 이제 센서가 큰 DSLR이나 미러리스 가면은 그런 게 렌즈마다 좀 다른데 렌즈마다 다른 부분들을 인지를 잘 안 하시고서 하시다 보면 '안 맞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 뭐 거두절미하고, 우선은 제품 촬영을 기준으로 한다면 촬영 전에 제품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테이블도. 그래서 먼지 같은 거 아니면 뭐 물자국 이런 것들을 좀 없애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자체를 계속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테이블을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상판을 교체하건가 아니면 뭐 위에다 뭘 덮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테이블 같은 경우. 그리고 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 같은 경우도 잘 찍었는데 그냥 보면 잘 몰라요, 카메라에서. 근데 나중에 편집을 하려고 보면은 먼지들이 있으면 이걸 다 없애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서 하나하나 없애는데 잘못 없애면 모서리 있는 데 없애면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처음부터 방지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런 뽁뽁이 같은 거, 요런 거 같은 거, 카메라에서 쓰는 뽁뽁이 같은 거를 한두 개 저렴한 거 사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뭐 저는 많이 예전에 썼던 거니까 스카치, 3M에서 나오는 스카치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뭐죠? 극세사청 같은 거 있어요. 올 뭐 이렇게 이름이 돼 있었는데 그거 많이 썼는데 요새는 비슷한 게 워낙 많이 나와 갖고 비슷한 거 극세사청 같은 거 하나 있어서 광택 나는 데들 좀 닦을 수 있게 좀 해 놓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품 촬영이 많을 때가 많아서 컴프레서를 큰 거 작은 거 다 갖고 있는데요. 큰 거는 인테리어를 혼자 해 보려고 하나 산 거가 있었고, 작은 거 좀 많이 씁니다. 작은 건데 이거 얼마나 하냐면 밥솥 작은 거보다 좀 작나요? 이 까만색 같은 거. 그래 소형 컴프레서 같은 거를 하나 해서 쓰면은 소리도 작고 뭐 먼지 같은 거 날리는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많으신 분들은 땅꼭 뽁뽁이 하는 것도 일이니까 요런 거 준비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 제품들을 한번 보여 드렸고요. 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같은 경우 특히나 탑뷰 촬영이에요. 뭐 스카이뷰, 드론뷰라고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사실 기존에는 이런 뷰 촬영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 이제 제품 리뷰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제품을 좀 상세하게 보여줘야 되겠고, 주변에 내 주변에 뭐 잡다한 건 안 보여주고 싶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IT 블로거들이 항상 처음에 많이 썼던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원래 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상에서 안 보여줘 갖고 일부만 보여지니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어떤 건지는 아시죠? 그래서 테이블이 밑에 있고 위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뭐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 찍는 겁니다. 뭐 이럴 때는 조명 같은 게 조금 중요해요. 조명을 한쪽 방향으로만 쓰면은 그림자가 한쪽으로만 생겨서 좀 이상하게 되고, 보통은 양쪽으로 쓰던가 카메라 뒤쪽보다는 카메라 아래쪽에서 작은 조명을 쓰고 그림자 안 생기게, 아니면 카메라 위쪽으로 해서 큰 조명을 좀 넓게 쓰는 것들이 좋은 편입니다. 이런 방식이 있는데, 사실 그런 조명 방식보다 더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를 촬영하려고 그러면 뭐 삼각대로는 촬영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다 있으세요. 보통 삼각대는 있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을 옛날부터 드린 게, 조명에 있는 스탠드를 원래 쓰기 시작한 게 한 5, 6년 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그때 뭐 의류나 이런 것들을 촬영할 게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 솔루션을 좀 갖고서 좀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삼각대로 사용을 해봤었어요, 저도. 예, 요런 방식으로 삼각대 일부를 그냥 삼각대로 이렇게 하면은 탑뷰로 촬영이 되지 않아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밑에 그림처럼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앞에 삼각대 다리를 중간에를 하나 정도를 제일 짧게 해 갖고서 이렇게 테이블에 버텨 놓으면은,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꺾이는 삼각대들이 있어요. 센터 컬럼이라고 그러는데 중간 컬럼을 이렇게 꺾어서 90도로 쓸 수 있는 삼각대들이 요새는 좀 많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완전히 직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각도를 그렇게 직각에 가깝게 쓰실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삼각대를 활용하거나 사각대만 활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일본의 유튜버, 이거 음식 촬영하는 유튜버였나? 그분도 저도 이거 봤었는데 이렇게 촬영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중간에 끼울 수 있는 어댑터 같은 거를 파니까 그것만 해갖고 기존의 삼각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단점이 있어요. 저도 사용해 보니까. 우선은 정확히 직각이 아니라는 점은 뭐 물론이거니와 그다음에 테이블을 움직이면은 테이블을 건들 수밖에 없어요. 리뷰할 때는 테이블이 정말 단단하고 무거운 테이블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해도 움직일 경우가 있고 그 움직임을 삼각대 다리가 타고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콘텐츠 자체가 결과물 자체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는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C스탠드를 좀 사용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조명 같은 데 사용하는 좀 튼튼한 스탠드입니다. 뭐 A 스탠드와 C 스탠드 뭐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 모양대로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있는 C 스탠드에서 이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A 스탠드 말고 이건 C 스탠드라고 그래서요.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다리가 이렇게 폈다 접었다 돌려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납작합니다. 테이블 아래로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벽에다 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벽에 붙이면 굉장히 작은 공간에 좁은 공간에도 테이블이랑 놓을 수가 있고요. 뭐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테이블이랑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예, 여기 닫고 있지 않죠? 왼쪽 아래 보면은 네,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테이블을 움직이고 진동이 있는 거에 대해서 카메라가 진동을 같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C 스탠드와 여기 달린 거는 팔 꺾인 것 같은 관절은 매지감이라고 보통 검색하면은 나오는데 뭐 이게 좀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요. 잘 쓰는 그 어벤져라는 브랜드와 맨프로토의 이제 포토조인가 그쪽 브랜드 두 개를 결합을 한 건데 이렇게 구입하면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C스탠드랑 조합해서 쓰라고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너무 비싸다. 예, 이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걸 좀 이걸 권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전문적으로 이제 IT 쪽을 하시거나 리뷰를 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셔서 사신 분들이 있고요. 뭐 요새는 중국 사이트 가서 해외 직구를 하면은 좀 싸고 그리고 뭐 해외 직구 아니라도 C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이제 검색하면 좀 저렴한 모델이 있습니다. 물론 좀 퀄리티 차이는 나기는 하는데 쓰는 데는 뭐 아주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C스탠드 사용을 구입을 하시거나 그리고 매지간 같은 경우도 요거는 좀 가격대가 있는 게 좋긴 한데 왜냐면 이 고정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좀 차이가 나요. 근데 요새 최근에 중국제 저도 몇 개 찾아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괜찮은 물건이 몇 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조합해서 쓰면은 한 3분의 1 가격대 정도까지 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3분의 1 더 되나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탑뷰 촬영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거 말고도 여기가 관절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뷰 촬영이 가능해요. 삼각대에서는 하기 힘든 특히나 위에서 내려 찍는 거 같은 거는 그렇고 카메라에 이렇게 마이크를 달던가 아니면은 여기다가 유선으로 핀 마이크를 달아갖고 바로 촬영을 할 수 있고요. 별도 외부 모니터도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카메라 이렇게 화면만 꺾어서 사용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 안 되고 편집할 때만 180도 돌려서 편집하시면 되긴 해서 제가 IT 리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이고요. 요새는 좀 다른 조합도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뭐 이 조합은 많이 씁니다. 어디 이동할 때도 편하고 그래갖고요. 구조를 보면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슬라이드 이렇게 라이트를 위쪽에서 쏴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하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앞에는 카메라를 하나 더 둬갖고 투카메라 방식으로 가시는 이제 해외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갈 때가 있고요. 지금은 이 방은 약간 작업실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무실에 이렇게 세팅을 하긴 했는데 이 겸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좀 불편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